안녕하세요. 미오롬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윈 눈꺼풀, 꺼진 눈꺼풀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서로 이제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혹은 그 전에 수술로 인해서 쌍꺼풀 수술을 내가 옛날에 한 차례 했어요. 하고 나서 나이가 드시면서 꺼짐이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이제 여기가 위에가 쑥 꺼져서 눈이 뜨기 힘들고 이제 불편하시다고도 하죠. 그리고 쌍꺼풀도 모양이 나이가 든 형태로 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문의가 많으신데, 설명이 내용은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상담실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꺼진 눈 원인은 되게 간단하죠, 그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거를 치료를 해야 되냐 라는 설정을 잡으려면 결국은 이제 꺼진 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차는 틀리죠. 사람마다 어떤 분은 많이 꺼져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꺼져 있고 이런 형태인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여기가 꺼지게 되면 피부가 모자라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쌍꺼풀이 위로 딸려 올라가게 돼요. 즉 쌍꺼풀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쌍꺼풀이 커진다, 위로 딸려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쌍꺼풀이 처짐을 못하게 막아줘요. 어느 정도 꺼져 있으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꺼지게 되면은 쌍꺼풀이 너무 많이 위로 끌려 되면 오히려 풀어지게 돼요. 이게 복잡한 현상인데, 어쨌든 적절한 처짐은 쌍꺼풀이 처지는 것도 예방해주고 적당하게 크게 노출을 시켜준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이제 반대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꺼진 눈을 채우게 되면 단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너무 심하게 많이 채웠다, 쌍꺼풀이 작아져요. 쌍꺼풀이 작아지고 이제 처짐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해결책,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이렇게 꺼진 형태의 눈으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 하나, 여기를 채운다. 어떤 재료로 이 꺼짐을 채운다 일 거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여기 눈매 수술이라고 하죠. 흔히 이 눈동자, 못 뜨는 눈동자를 눈매 수술 교정을 해서 뜨는 양을 이렇게 조금 더 증가시킨다. 옵션이 하나만 쓸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거의 많은 편이 지방 이식을 하든지 지방 이동을 하든지 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옵션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극히 일부에서는 채우기 더하기 눈매 수술을 같이 교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 눈 뜨는 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복잡하죠, 그죠? 꺼진 눈들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눈 뜨는 양이 적은 눈들을 보면 눈동자 위가 두툼하고 막 살이 많고 막 눈을 덮어버리는 형태가 되게 많죠. 지방이란 거는 눈 뜨는 근육의 미끄럼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미끄럼틀이 너무 커도 이게 살이 많은 형태에서는 너무 이게 헤비하게 이게 눈을 덮으니까 눈 뜨는 게 방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미끄럼틀이 없는 경우예요. 그죠? 미끄럼틀이 없고 안으로 올라가고 가야 할 길이 머니까 눈이 떠지는 양이 작다는 거죠. 거기서 의사가 이거를 눈매 수술이 필요하다, 눈동자 뜨는 양이 작으니까, 아니면은 이 꺼진 걸 채우는 게 필요하다, 혹은 꺼진 거하고 눈동자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하지 않으면 이 눈동자 이쪽,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해요. 이 눈동자 양을 조절을 해야 되지만, 여기를 일단 원인 자체가 대부분 다 이렇게 눈이 여기가 꺼져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이거를 일단 해결을 해보고 눈을 잘 떴는지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더 필요하면 눈매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적은 방법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기를 메꾸는 방법도 옵션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지방 재배치라면 눈밑을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 볼록 나온 지방을 가지고 이렇게 넓은 쪽에 깔아줘 가지고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나오게 해서 팽팽하게 맞춘다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도 재배치가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존에 수술을 해서 지방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지방이 쓸 지방이 없겠죠, 그죠? 재료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점 꺼져 들어갔어, 나 수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형태의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눈을 감았을 때는 괜찮은데 눈을 뜨면서 지방이 딸려 올라가요, 뼛속 안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열어서 이거를 지방을 밖으로
원위치 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눈 위의 지방 재배치죠. 지방 이동 혹은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원래 눈에 있던 지방을 원위치 시켜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지방을 열어서 다시 재배치 시켜준다. 눈 위에. 첫 번째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지방 이식이죠. 제가 가장 흔히 하고 있는 게 성형외과에서는 특히 지방 이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나마 성상이 비슷해서 지방 이식이란 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지방 이식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두 가지 경우에 필요하죠. 여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눈 위의 지방이 재배치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거기에 대해서 쓰든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옛날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없어진 지방량이 많아요. 위치를 이동할 지방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여기 꺼졌으니까 이걸 채우자, 이거는 이제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지방은 여기 필러로 채우는 이제 의사들도 많죠. 그죠? 필러로 채워도 돼요. 근데 이제 성상이 지방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필러를 채우게 되면 성상이 지방으로 채우는 거하고 느낌이 조금 차이가 틀리다는 점하고, 그래도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뭐 빠지거나 안 빠지면 약물도 있죠. 그죠? 녹는 약물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방 이식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의사들이 선호해서 하는 방법은 여기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데, 적당량만 해야 돼요. 그죠? 적당량만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데서 나왔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술하고 나서 채워지거나 약간 꺼져 있는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장점도 살릴 수 있고, 그죠?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꺼져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과하면 안 된다. 과했을 경우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당량을 해야 되고, 눈 떴을 때 기준으로 꺼져 있는 게 여전히 꺼져 있어야 된다. 좋아하는 지대 살짝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장점을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꺼져 있는 상태, 눈이 살짝 꺼져 있는 사람하고 두툼한 사람하고 노화 상태가 자체가 틀리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여기가 안 처지고 바깥쪽이 안 꺼져 있으면 바깥쪽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깥쪽만 처진 눈 형태가 와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도 전체가 처진 형태로는 안 되니까 훨씬 해결이 쉽겠죠. 역시 지방에 관련되는 부위라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과한 교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열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레이저를 갖다 대거나 할 수 없어요. 눈 뜨는 근육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다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열어서 지방만 제거해야 돼요.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흑설탕, 폐설탕이 섞였는데 열어서 일일이 흑설탕 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눈 뜨는 근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눈 위쪽에 지방 이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눈에 있던 지방이 옆으로 가면, 그죠? 한국 사람이 경상도 쪽에 살다가 저처럼 서울에 올라서 사는 거 똑같아요. 잘 적응해서 잘 사는데,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죠. 한국 사람이라는 데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식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눈 지방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눈 지방은 유동성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잖아요. 눈 위에 있는 지방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눈을 감고 뜨는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겨요. 그런데 이식해온 지방은 여기 움직임이란 게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큰 문제는 눈을 떴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완벽하게 눈을 떴을 때로 꺼질 때 완벽하게 이분을 꺼진 형태를 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걸 많이 깔았단 말이에요. 지방을 조금이라도 과량으로 깔게 되면 눈을 감았을 때 그 지방이 다 보여요. 눈을 감았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은 다 눈을 감았을 때 기준으로 문제가 생겨요. 마치 뚜껑이 집 알처럼 뭐가 볼록 나오게 돼요. 눈을 감았을 때. 그러면 남들이 이제 지적하게 되겠죠. 야, 그 눈 왜 그러냐?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죠. 볼록해질 수는 있는데, 눈을 감았을 때 사람의 눈은 볼록하거든요. 눈을 떴을 때는 약간 얇아지고 지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뭉치로 보이기 때문에 두꺼비 알집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방층 바로 아래에 눈 뜨는 근육이 굉장히 얇거든요. 종이장처럼 얇아요. 이 근육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쓴다든지 하면 그 근육이 다칠 수 있겠죠. 그러면 눈 뜨는 힘이 약해지거나 눈을 아예 못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열어서
눈으로 보고 직접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이제 지방 이식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쑥 꺼졌는데 내 눈에 지방이 있어요. 수술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지방을 이동시키려면 절개를 통해서 다 열어야 돼요. 첫 번째 단점이 이거를 다 열어야지 지방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고, 그게 하나의 단점이죠, 그죠? 수술 지방 이식은 간단한데 눈꺼풀 위에 지방을 재배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할 경우는 굉장히 맞는 답이 되죠.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꺼진 데를 위치 이동을 시켜준다. 이거는 딱 맞는, 무조건 지방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눈 위에 있는 지방을 이동을 시켜서 하는 게 답이 돼.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수술해서 내가 지방을 많이 뽑았거나 의사가 보기에 이분이 열어도 지방이 없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쌍꺼풀은 정상이라서, 현재 쌍꺼풀은 커 보이지만 정상이라서 간단하게 지방 이식으로 교정이 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이거를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뭐 어떤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이게 절대적으로 그 방법이 나쁘다 안 나쁘다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거를 흑백 논리에서 이해하지 말고, 이게 적절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고 문제가 안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눈이 적절하게 메꿔지고 눈도 잘 뜨게 되고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하게 되거나 너무 이게 모든 눈에 다 적용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눈이 이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전후로 보면은 꺼짐이 많이 채워졌어. 그다음에 쌍꺼풀은 줄어들었어. 눈동자는 좀 더 또렷해졌어. 사실은 이거는 꺼짐만 좀 메꾼 거죠. 꺼짐이 메꾸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게 쌍꺼풀 수술이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수술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함수 관계에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인데 동시로 움직여요. X가 움직이면 Y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눈도 여기는 흐릿하고 쌍꺼풀도 크고 꺼져 있지만, 이게 눈 예를 들어서 작고 여기가 메꿔져 있죠, 그죠? 이 함수 관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쌍꺼풀 줄인 게 아니에요. 쌍꺼풀 줄인 게 아니고 여기가 해서 덮여지는 함수 관계로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형태에서 나 눈만 또렷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쌍꺼풀 높이는 마음에 드는, 여기를 메꿔달라고 여쭤보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쌍꺼풀 높이는 괜찮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쌍꺼풀 높이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꺼져 있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쌍꺼풀은 작아진다는 거죠.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아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메꾸게 되면 쌍꺼풀은 작아져요, 그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또 막 복잡해지겠죠, 그죠? 더 높은 쌍꺼풀 일단 만들고 거기다가 메꿔서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형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윗눈꺼풀 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죠. 그런데 보면 이제 요즘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흑백 논리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전에 스컬트라 영상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스컬트라가 엄청 절대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적절한 양이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스컬트라든 지방이식이든 이게 남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있게 해준 것 뿐이고, 이게 적절한 활용을 하면은 확 놓아도 되고 간단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